안녕하세요. 오덕후입니다. 어젯밤에 새벽이죠.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멘탈 잘 잡고 계시죠? 조금 멘탈에 스크래치가 좀 날 만큼의 하락이 발생이 됐어요.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떨어지면은 아무래도 좀 쉽지 않죠. 이게 주식 투자를 하면서 겪어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계좌도 많이 쪼그라든 상태고 다른 분들도 비슷할 거라 생각이 되고요. 오늘 특별한 뉴스 기사는 없었잖아요. 그죠? 특별한 오픈도 뉴스 기사는 없고 뭐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좌우가 된 것 같은데 보시면은 PPI 지수가 좀 높게 나왔다는 이유로 시장도 많이 떨어진 상태고 뭐 조정의 초입이다라는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끝에 조금 반등을 한 느낌이에요. 오픈도 역시 끝에 조금 매수세가 들어왔지만 그래도 처참한 주가죠.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또 떨어질 때는 이렇게 더 떨어지는 거 보면 역시 개별 종목 투자는 쉽지 않다라는 걸 새삼 또 느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횡보 구간에서 더 밑으로 떨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 횡보 구간에서 좀 더 아직 아래로 내려올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요.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좀 더 멘탈을 잡고 싶은 느낌이 좀 들어서 저는 이렇게 멘탈이 좀 흔들릴 때마다 이 사이트에 가가지고 좀 멘탈을 잡곤 하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오픈도어 갖고 있는 기관들의 뭐 목록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갖고 있는 지분율에 따라서 제가 나열을 해 놓은 거고 뱅가드가 뭐 12.87% 정도 갖고 있는데요. 8,600만 정도 갖고 있는데 이게 하나로 한 3천억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현재 주가로 계산해 보면 얘네들 평단은 14.41이라고 돼 있고 블랙록은 한 10.5라고 돼 있잖아요. 10.05. 얘네들은 오픈도의 가능성을 보고 2020년도, 2021년도에 투자한 대형 기관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기관들을 보고 좀 용기를 내서 진입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있고 지금 르네상스라는 애는 2022년도 2월 폭락장 부근에서 매집을 한 것 같고 대부분은 뱅가드처럼 이렇게 2021년도에 투자를 했잖아요. 좀 길게 갖고 가는 분들은 평단이 좀 높은 게 자연스러운 거고 최근에 진입한 애들은 이렇게 평단이 좀 낮잖아요. 저도 어떻게 보면 최근에 진입한 케이스라 평단이 낮은 거고 이분들의 선택이 저는 틀리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들고 가고 있는 기관 중에 하나니까 이분들도 과연 오픈도어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보는 것보다 좀 더 많이 알아봤겠죠. 그래서 이분들의 선택과 동일한 선택을 저도 한 거기 때문에 이분들의 안목을 믿고 저도 좀 참고
기다려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멘탈이 무너질 때마다 이 두 기관의 행보를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꾸준히 작년부터 좀 매수를 한 것 같아요. 뱅가드는 중간에 좀 팔았다가도 블랙록은 팔았다가 잠깐 또 산 것 같고, 뱅가드는 꾸준히 산 것 같고, 그래서 지분율 차이는 좀 있지만 그래도 7.5%면 좀 높은 편이잖아요. 블랙록도. 그래서 항상 이거 보면서 얘네들 수준에는 이 돈이 그렇게 크게 많은 편은 아니잖아요. 좀 적게 들어가 있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네 포트폴리오의 0.01% 수준밖에 안 되는 금액인데, 그래도 저는 좀 비중을 100%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뢰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또 팔지 않는다는 거 보면은 우리도 믿고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오늘 X에 올라온 의견 한번 좀 보면은, 이분이 자주 보는 분인데, 사업이 느린 동안 오픈도어는 혁신이 필요합니다. 지난 2년간 세계 도시에서만 독점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익스클루시브 얘기한 것 같고, 2년 동안 세계 도시 외에는 거의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런 거를 왜 빨리빨리 안 하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오픈도어가 제품 라인을 확장하거나 기존 플리퍼에서 자체적으로 혁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기존 홈 플리퍼보다 뭔가 좀 나은 면이 있냐라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단 사람인데 이것도 같이 캡처해봤어요. 제 생각에는 경영이 너무 조심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다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나는 그들이 2022년 붕괴로 인해 큰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확장과 혁신의 측면에서 속도를 높이는 것을 보고 싶다. 자기도 이런 거를 빨리 하고 있는 거를 보고 싶다는 얘기죠. 저희도 보고 싶긴 한데 지금은 재정비 시간을 좀 길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잔뜩 몸을 움츠리고 있는 상태고 더 맞을 것 같아서 일단 금리한테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좀 상처가 깊은 것 같아요. 네, 그 부분 때문에 쉽게 몸을 피지 못하는 상태고, 이거를 저희는 이분들처럼 똑같이 알고 있기 때문에 2024년도 후반부쯤부터 기지개를 피지 않나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내년 정도는 돼야 뭔가가 변화가 올 것 같긴 해요. 여기 또 다른 같은 사람인데 의견을 냈는데요. 오늘 미니 추세선을 돌파했다. 지금 하락 추세인데 이거마저 지지를 못 받고 떨어졌다라는 얘기고요. 큰 추세로 봤을 때는 아직 남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2.3불까지는 버티지 않을까. 이거 쭉 떨어졌다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상승 쪽으로 보고 있는 것 같겠죠. 모든 지옥이 풀린다라는 얘기는 이제 지옥 구간에서 벗어난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 이분도 뭐 상승 논자, 그렇죠? 긍정론자라고 보면 되고, 오픈도어에 많은 돈이 들어갔나 봐요. 저처럼. 오픈도어를 구입하는 것은 좋습니다.
부동산 산업의 디지털화는 인류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일단 혁신이라는 거죠. 라이프 스타일을 바꿀 만한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자기는 이걸 좋게 보고 투자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겠죠. 저도 동일한 의견이고, 이 사람도 역시 이렇게 차트 보여주면서 아직 추세선까지 좀 남아 있으니까 잘 버텨보자 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똑같은 사람이 의견이 남긴 건데, 여기 이 사람도 어쨌든 오픈도어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팔지 않으면 한 푼도 잃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죠. 주식시장. 팔지 않으면은 잃지 않는 건데, 어쨌든 마이너스일 수 있지만 확실히 손실 확정 지은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빨간 날에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여기 빨간, 우리로 따지면 반대인데 빨간 날에는 얘네들이 큰 폭의 하락을 얘기하는 거죠. 일부 주식을 너무 오래 보유하지 말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이익을 얻으세요. 중간에 이익이 나면 좀 팔으라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해요. 타일러 얘기가 또 있는데, 스토리 투자가 무엇인지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바스티안, 이분도 같이 데이터도 하는 분이죠. 저는 기본적인 연구 플랫폼인 데이터도어를 운영하고 있다. 이분과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데이터도어에서는 좀 수익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오픈도어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거는 손실을 입고 있다. 또 평단 초창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이제 평단이 좀 높겠죠. 아무리 많은 돈을 쓰고 있어도 뱅가드처럼 평단이 그 정도까지 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처음에 많이 들어간 분들은 평단 낮추기가 쉽지 않죠.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갖고 가는 것도 있긴 있겠죠. 오늘 의견은 이 정도까지 올라온 것 같고요. 오늘 특별히 제 얘기를 해볼까 했는데, 제 얘기는 이게 작년 말쯤인데 주담대를 좀 받았던 시기예요. 그때 좀 저점이라고 판단해서 좀 큰맘 먹고 주담대를 받았는데요. 조금 많이 들어갔죠. 많이 들어갔는데 이때 사자마자 좀 분할 매수하는 거를 원래 해야 되는데 분할 매수가 쉽지 않죠. 이제 떨어지면은 분할 매수를 하겠는데 한번 사고 이제 조금 올라가고 이러다 보면 마음이 좀 조급해져요. 아무래도 주린이다 보니까 많은 경험도 없고 그러다 보니 살 때 웬만하면은 한 3번에 나눠 사자 이래도 2번에 다 사버리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있는 도 없는 도 그냥 다 때려 박은 게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었죠. 근데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은 또 심리상 그때 또 분할 매수를 할 걸 그랬나 이러잖아요. 그때 그랬었어요. 감정이 사자마자 떨어지는 게 이제 개미들의 계좌 상태인데 저도 마찬가지로 사자마자 떨어졌고요. 그래도 큰돈 들어갔으니까 기다려야 되잖아요. 기다린다고 또 기다린 게 한 열흘 정도 지났죠. 그 샀던 금액에서 플러스 600만 원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내 판단은 그래도 틀리지 않았네라고 이제 버틸 수 있었던 기간이고, 이게 초창기 8천만 원 정도 들어갔던 금액인 것 같아요.
8천만 원 정도 들어갔었고, 이때가 이제 반등이 시작이 한 11월 1일부터 시장은 반응을 했었는데 오픈도어는 좀 뒤늦게 반응이 온 상태고,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뭐 별다른 기대는 없었어요. 그냥 기대 없이 일단 손해만 아니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었고, 너무 큰 돈이 들어가서 그때만 해도 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랠리를 거듭하면서 1억이라는 또 금액을 계좌에 찍혔는데요. 이제 기념상도 또 찍는 거죠. 이런 거 그냥 주린이다 보면 이런 것들이 뭐 기념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찍는 건데, 이때 5일 정도 지난 시점에서 1억 가까이 이제 찍은 거죠. 그럼 결론은 한 1,700만 원 정도 더 플러스가 되면서 찍힌 금액이 1억이다. 기념상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런 과정들을 기록하고 싶어서 이제 찍어놨던 거고, 이게 며칠 만에 2억이 돼버렸어요. 이게 최근 꼭지점이죠. 그때 2억을 찍고 이제 손익이 플러스가 1억이 된 시점이라 이게 기념상 또 캡처를 해놨죠. 이렇게 해놨는데 2023년도 12월 15일 날 이때 더 올라갈 줄 알고 또 안 판 상황이죠. 이 상황이 2억이란 계좌를 보고 이제 더 올라가겠네라고 생각하면서 안 팔았는데 사실상 좀 후회가 되긴 하는 상황이죠. 1억을 건지고 1억만 남겨놨어도 이렇게 이제 들어오고 할 텐데, 이 사람 욕심이라는 게 저도 마찬가지로 떨어지고 나면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이 3월 15일이잖아요. 딱 3개월이 딱 지났는데 다시 1억이 돼버리는 순간 사람 심리가 오늘 이제 캡처한 사진인데, 다시 1억이 찍혔잖아요. 그럼 이제 1억이 날라간 거잖아요. 1억이 정확하게 따지면 한 8천 얼마가 날라간 건데, 투자금이 날라간 거죠. 투자금이. 그리고 계좌에 찍힌 금액이 1억 정도였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투자금 회수 같은 거를 이제 할 수 있었는데 못한 게 좀 지금 생각해 보면 좀 후회가 되고, 이러한 상황이 작년에도 무수히 발생이 됐는데 올해도 시작부터 이런 상황이 발생이 돼서 견디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장기 투자는 어려운지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겪어보면 진짜 어렵다. 근데 이게 금액이 크신 분들은 더 힘들겠죠. 저도 힘든데 금액이 훨씬 더 많으신 분들은 금액 단위가 공이 하나 더 붙어버리면은 더 심각한 상황이고, 음, 그 1억이 아까워서 한번 얘기해 본 거고요. 이게 결과론적인 얘기잖아요. 결론은 떨어져서 다시 원점인데 이런 변동폭을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을지 사실 저도 장담은 못해요. 예, 만약에 그렇게 참고 참아서 기다려서 높은 수익을 얻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이제 처음 1년 동안 느껴본 그런 감정인데,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장기 투자는 진짜 어려운 거다라고 또 새삼 한번 느끼고요. 어쨌든 정해진 기간 안에 팔지 않도록 멘탈을 좀 잡을 생각이고, 다시 2억 가는 거는 순식간에 올라갈 거라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목표가 2억이 아니기 때문에 더 높게
장기적인 목표는 한 전고점 정도는 올라가야 마음이 편할 텐데, 그렇죠. 지금은 어쨌든 참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지금 또 얼마나 더 떨어질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다들 힘들어 하실 거라 생각이 되고, 얘만 떨어졌으면 그래도 견디잖아요. 근데 저는 얘밖에 안 갖고 있으니까 힘든 거고, 다른 분들은 뭐 지수나 다른 종목에 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 종목들은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만 이렇게 힘든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소형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좀 같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오늘이 금요일인데 이제 오늘 새벽에 또 장이 마지막으로 열리잖아요. 이번 주 마지막으로 열리면 또 토요일 날 또 어떻게 더 떨어졌나 아니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왔나 한번 보고 그 소식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멘탈 꽉 붙잡고 계시고 남은 하루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